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수도권에 또다시 기습폭설이 내려 곳곳에서 퇴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눈은 밤늦게 대부분 그쳤지만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오늘 출근길도 빙판길이 만들어져 지하철 등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거리두기 완화 여부와 집합금지 업종의 단계적 영업 재개 방침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발 집단 감염이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숨어있는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다며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 일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테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당 대회를 마무리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당 부부장으로 직책이 낮아진 김여정은 열병식을 정밀 추적했다며 우리 군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습폭설은 기상청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큰 눈이 오기 전에 내야 하는 예비특보도 없이 눈이 내린 뒤에야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급히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눈이 5cm 넘게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보통 폭설이 내리기 12시간 전 발령되는 사전 예비특보는 이번엔 없었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서울 기준 최대 3cm 적설을 예측했지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넘어 6.5cm까지 눈이 쌓였고 눈이 내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기상청은 맹추위 탓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서쪽으로부터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어 충돌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구름이 발달해 눈이 내렸고 적설의 편차도 지역별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 차례 폭설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즉시 제설차 1000대를 동원해 눈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가 오는 토요일인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하려면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대를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어제 0시 기준 확진자는 537명을 기록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입니다. 400명대를 기록한 그제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여전한 감소세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도 지난주에 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년 2주차 환자 발생은 1,2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방역당국은 17일 기존 거리두기 조치 종료에 맞춰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특히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한해서는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면 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 사이로 낮아지는지가 관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복지시설에서 닷새 동안 25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서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종교시설 등을 고리로 한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상주와 경남 진주의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1,800여 명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칫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앞입니다. 상주시 공무원이 시설 폐쇄에 나서자 열방센터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공무 집행이었습니다. 공무 집행에 대한 방해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다시 지고. 인장 가져오셨습니까?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576명. 이곳을 다녀간 뒤 확진된 53명은 9개 시도에서 450명을 추가로 감염시켰습니다. 문제는 센터 측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는 등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도 방문자 가운데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경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57명이 확진됐는데 진주시는 기도원을 방문한 128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진주시는 진주국제기도원 대표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만 19세에서 49세 일반 성인도 올해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백신 접종 대상과 순서,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일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브라질과 독일 등에서 묘지와 화장터가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둘러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도 폭증세를 막지 못한 독일과 중국은 초강력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폭증세 때문에 방역 비상사태가 선포된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시 공동묘지의 최근 풍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무덤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하는 독일 화장터엔 관들이 쌓여 있습니다. 45분마다 화장로를 가동하며 하루 69의 시신을 화장하지만 창고엔 화장 대기 중인 300구의 시신이 남아 있습니다. Die Leichenhalle ist voll, man hat es gesehen, ist ja nicht nur einetagig gestapelt, sondern bis zu 3 Etagen sind gestapelt. Hier sind dann auch, wie gesagt, viele Verstorbene reingekommen.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안에 지구촌 집단 면역 형성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ven as vaccines star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e're not going to achieve any levels of population immunity or herd immunity in 2021.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고 독일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전면 봉쇄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퍼지는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3개 도시에 사는 2,200여만 명의 이동을 금지하며 수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초강력 방역 대책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2021년 1월이 코로나19 사태 속 최악의 달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 남부지법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 3시간 정도 뒤에 첫 공판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 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 앞에는 조화들이 늘어서 있는데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정인 양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서 아동학대 치사보다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소 10년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 치사는 기본 형량이 4에서 7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엄벌 요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인 양의 부검 재감정을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했는데 법의학자들은 이에 대해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전망인데 이때 양모에게 적용할 혐의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재판을 보기 위해 800명 넘는 사람이 몰려 방청권 추첨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법원은 중개법정까지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양부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MBN 뉴스 조도욱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경영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실제 유해한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 제품과 달리 이들 제품의 성분인 CMIT, MIT와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기업이나 정부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기소된 관계자 11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고속도로에서 빙판길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도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강대엽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트럭에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운전자를 구출하려고 시도하지만 좁은 문틈 사이로 운전자를 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호남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대형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5개 단지 3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인근 교외의 전기 설비 고장 여파로 아파트 전기가 끊긴 걸로 보인다며 40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강원도 화천의 한 목조주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0여 제곱미터 규모의 집이 모두 탔고 미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충남 논산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80대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야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여권에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부산에선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후보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야권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각각의 진영별로 구도를 좀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 만에 재도전을 앞두고선 홍준표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번에 출마 결심을 잘했다. 꼭 좀 열심히 해서 당선해라 하는 그런
덕담을 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동길 교수, 홍준표 의원에 이어 이번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공개 비공개로 국민의힘 내부 인사나 또는 널리 여러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보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평등한 서울공화국에 맞서서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후보 간 합종 연행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와 일본 해경 선박이 서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조사 중단 요구에도 일본은 조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다른 악재와 겹쳐 한일 간 신경전이 더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소요가 우리 해양경찰청 선박과 마주친 건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쯤 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입니다. 일본 측량선이 우리 측 해역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이자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지만 활동을 강행 중입니다. 해당 수역은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의 무단 조사 활동으로 대치가 있던 곳입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활동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경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인 만큼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의 조사 활동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번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이어 관할 해역 마찰까지 생기며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핵 추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당 난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엔 자신의 발언이 적절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터무니없다며 미국 사회의 엄청난 분노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want absolutely no violence, and on the impeachment, it'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지난 6일 시위대에 의사당 난입전 있었던 자신의 연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read my speech, and many people have done it, and I've seen it both in the papers and in the media, on television, it's been analyzed, and people thought that what I said was totally appropriate.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질문에도 사임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열성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시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y're talking about 4,000 armed patriots to surround the Capitol and prevent any Democrat from going in. So this is an organized group that has a plan. 미 연방수사국 FBI는 워싱턴 DC와 50개 주에서 무장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식에 대비해 주 방위군 15,000명이 배치되고 의사당 주변에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대회가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인 8일 만에 폐막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최강의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 부부장으로 직책 강등이 확인된 김여정은
우리 군 당국이 열병식 정황을 추적한 것에 대해 적의적 시각의 표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 주거지역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서울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 등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설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입니다. 예비역 병장 정효근이 합류한 프로농구 전자랜드가 KGC를 꺾었습니다. 정효근은 전역 후 하루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KGC 인삼공사를 홈으로 불러들인 전자랜드. 이 쿼터 시작과 동시에 상무에서 전역한 정효근이 코트에 들어섭니다. 맥컬러의 슛을 블록슛하고 이어진 공격에서 정영삼의 패스를 받아 석점포까지 터뜨립니다. 정효근은 복귀전에서 7득점 7리바운드 4개의 블록슛을 기록하며 전자랜드의 79대 61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첫 경기고 경기 강도도 많이 떨어져서 힘든 경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더 잘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승한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의 응원단장으로 불리는 임준수도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재치 있는 패스로 동료의 득점을 도왔고 공격 기회에선 과감한 레이업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16승 15패로 단독 5위에 자리한 전자랜드는 2위 오리온을 2경기 차로 추격해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시행됩니다. 지난해 실기시험을 거부한 응시생들은 정해진 날짜 중 하루만 시험을 치르면 되는데 기존에는 직접 시험 날짜를 골랐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무작위로 시험 날짜가 배정됩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음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반면 미국에서는 무료로 음식을 공유하는 냉장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덴버 길거리에 냉장고가 나와 있습니다. 화려한 그림과 함께 무료 음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가거나 채울 수 있는 공유 냉장고입니다. 코로나19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이 여성이 낸 아이디어인데요. 빈틈없이 날마다 사랑으로 가득 차다 보니 어느새 4대까지 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코로나19 감염도 피할 수 있으니 참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런가 하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마을에는 마스크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10달간 밤낮 없이 무려 마스크 3,000개를 직접 만든 필리스 케이어 씨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혹은 여력이 된다면 $5를 내고 마스크를 가져갑니다. 필리스 씨는 이렇게 모인 $10,000를 모두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했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손을 내밀고 싶다는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웅 메달을 수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 비상한 머리로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밤중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가게에 나타난 남성 둘. 커다란 쇠지렛대로 현금 인출기를 뜯어내보려 용쓰지만 꿈쩍도 않자 차와 벽을 쇠사슬로 연결하더니 아예 벽을 통째로 뜯어버렸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엉망이 됐고 주인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가 두렵다고 호소했는데요. 경찰은 CCTV를 근거로 도둑들을 쫓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또 눈이 내려서 빙판길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에서는 9.6cm, 경기 과천과 전북 부안에서는 10cm가 넘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큰 도로의 제설 작업은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이 좁은 도로나 인도에서는 아직도 눈이 쌓인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철원은 영하 11.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9도, 전주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주춤하면 이제는 공식처럼 미세먼지가 따라붙죠. 지금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해안에서는 황사까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고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진 뒤 흩어지겠지만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서에서는 낮 동안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은 영하 5.4도, 청주 영하 4.1도, 전주 1도, 광주 영하 2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강릉 11도, 안동 10도, 대구와 창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